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양대 시장 또 혼조로 나타납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계속해서 눈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여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단에서 이슈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디서 기회 우리 좀 더 노려보는 오늘 전략 세워볼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 지금 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는 오늘 오전부터 소부장의 잔치가 정말 시작이 된 게 맞구나 싶을 정도로 강한 수급의 힘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골고루 받아봤고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이오단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시네요. 다만 통신과 로봇, 원자재 쪽에 있어서는 의견 차가 살짝은 존재합니다.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빅테크의 실적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소부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캐펙스 가이던스가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소부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뷰, 또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특별법 통과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제히 강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승부처를 잘 조합해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현진 팀장 의견 들어볼 거고요. 너무 많습니다. HBM, CXL, 기판, 전공정, 대형주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인 게 사실 소부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이제 급격히 몰리면서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계속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을 보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HBM이든 CXL이든 뭐 테스트는 사실 다 좋아요. 모든 부분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가장 적은.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한두 번 밀리더라도 좀 하방 경직성이 있을 만한 종목이 뭐냐. 그걸 찾는 게 지금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세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서도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B2B 매출이고 공급자 우위 환경이 확실하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도 그걸 그냥 전가시킬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의 엄청난 갑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따라가야 할 테마고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겠죠. 수요일날 언급드린 대로 이제 테스트 업체 계속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리노공업이 대장인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리노공업이 또 급등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업체로는 확실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 업체 중에 조금 뒤늦게 발동되고 있는 업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니 테스트 정도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DDR5용 고속 번인 장치 그리고 테스터 수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SK하이닉스의 HBM4용 웨이퍼 버닝 테스터 장비 성능 평가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HBM에 납품했다 이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향후 조만간 HBM 향 수주 소식이 나오면 또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그 부진했었던 디자인하우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업체도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가온칩스나 어보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 수급 조금 들어오는데,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단에서도 계속 종목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에이징 랜드, 이 종목은 삼성 파운드리 향은 아니고 TSMC 향 파운드리인데 지금 TSMC도 너무 좋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에서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없으신 분이 사겠다. 이러면 고민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절대로 기술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은 사지 말고 부담 없는 종목을 사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테스트단 아니면 에이직하우스 요 단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투자에 대한 그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 부담이 없는 소부장에서 노려보자라는 것은 지금 투탑을 팔아버렸으면 어떡해요?
팔아버렸으면요. 네. 저는 성격상은 못 삽니다, 일단. 더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림이 엄청 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투자할 때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심리적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엄청 마음이 좀 불안하게, 그러니까 일생활을 흔들면서 돈을 벌면 손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더 가더라도 엄청나게 흔들면서 갈 거니까 크게 급락이 나오면 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낙수 효과는 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사셔도 수익 보시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고 보유하고 있을 때 불안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단에서 종목을 찾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셨던 그 QRT 같은 경우도 언급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양봉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계속 위로 찌르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 이거 목표가 저희한테 주셨던 게 19,500원 기억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홀딩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19,500원은 전고점을 살짝 넘어갈랑 말랑한 가격인데 거기 부근에서는 이제 기술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9,500원대 잡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오늘 또 고민되게 하죠. 사실 소부장주 내에서 가장 앞단에서 달렸었던 질주했던 반도체는 기판이었습니다. 근데 기판이 다시 그 피지컬 AI용 기판을 개발한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도 역시 타겟 지점을 어디로 잡으시는지 이재은 대표님 의견 또한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소부장 기업들 너무 다 상승세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CXL이다, 그리고 뭐 테스트다, 그리고 뭐 그 기판이다, 네. 다 같이 연동돼서 가서 다음 타자는 어디일까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 요즘 시장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은 아무래도 낸드 쪽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낸드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증착과 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원익 IPS도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한동안 HBM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여줬고 또 범용 D램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범용 D램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 이제는 SSD 쪽으로 해서 이번에 샌디스크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한 17% 급등을 하면서 낸드 관련된 쪽으로의 이야기가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SSD 쪽으로 점유율 보면 삼성전자가 한 35%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8% 정도 되고요. 마이크론이 14% 정도 되는데 키옥시아도 14% 정도 돼요. 근데 키옥시아 쪽을 또 그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또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대장주 쪽 단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아래 소부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이쪽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낸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좀 시세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국에는 가장 후발로 갔던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이 나서 또 최고점을 돌파를 해줬는데 원익 IPS 뭐 유진테크, 그러니까 증착 관련돼서 그리고 식각 관련돼서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시세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눌림이 나오면은 사면 베스트긴 한데 요즘은 가는 종목들은 사실 잘 눌리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이거는 좀 약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소부장이 또 좋을 가능성은 저는 또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기회를 모색해보자. 시장이 우상향의 가도를 분명히 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실 수는 있겠지만 기회는 꾸준히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계에서도 반도체 볼 때 지금 낸드 쪽을 커버하는 리포트가 점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공정 관련한 종목군들 시세를 좀 노려보자. 근데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매수라기보다는 좀 다음 주에 기회가 온다면 그때 낚아채기
의견 주셨네요. 반도체와 소부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견고하다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장중 변동이 나오지만 반도체는 강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증권주가 오늘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서 두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모두 긍정이네요. 팀장님 의견 들어보고자 하고요. 사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엄청나요. 그 월 코스피 거래대금은 사상 최고, 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하고 이미 뭐 예금에서 증권 계좌로 예수금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많이 보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니까 네.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언제 들어가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팀장님께도 네. 자, 그 관련해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역시나 증권주가 더 성황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는 주가에서도 높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의 최대 수혜주가 뭐냐면 증권주거든요, 증권주, 사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럼 정확하게 증권주에 많이 반영이 제대로 됐냐? 아직 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한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수수료 수익입니다. 주가가 높으면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다 거래 대금까지 폭발하면 뭐 수수료 수익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증권사가 브로커리지 수익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전체 매출의 여전히 40% 정도를 이 수수료 수익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도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 수수료도 적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국내 증시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해외 시장에서 돈이 빠지냐? 아니거든요. 해외 시장에도 유동성은 엄청납니다. 그럼 국내든 해외든 수수료 수익은 폭발한다는 거죠. 올해 증권사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웬만한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투자자 예탁금 그리고 CMA 잔고 각각 뭐 거의 100조 원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압도적인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흔들려도 이제 저가 매수하려는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지금 밸류를 보면 PER이 한 11배에서 15배 정도 사이 그리고 PBR은 1.5에서 2배 정도 사이 증권주도 워낙에 원래 그 저평가가 됐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 부담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매수 시기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조정 시 모아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뭐 조정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수에서 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덱스라든지 이런 ETF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자금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매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보시면 좀 더 좋기는 하겠죠. 그게 이제 키움증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이 될 테니까 종목을 꼽는다면 그 두 종목 정도에서 한 종목 정도 아니면 그냥 ETF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TO 시장이 이제 열립니다. 그죠. 그러면 조각 투자 상품이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팔 거냐? 대부분 증권사에서 팔겠죠, 아마도.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수익원이 증권사의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좋다.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은 사실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리테일 쪽이 강자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매수하자. 다 우리가 이전부터 통했던 논리잖아요. 그 덕분인지 주가도 그 두 종목이 가장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도 괜찮은 자리인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사실 이준 대표께서는 그때 우리 우주항공 얘기하면서도 미래에셋증권 또 스테이블코인 얘기하면서도 미래에셋증권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중 모멘텀 덕분일까요?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 더 월등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세와 이 추세는 계속해서 달리는 가도라고 현재도 그려볼 수 있는 거일까요? 네, 현재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증권주 쪽으로의 굉장히 좀 퍼포먼스적인 네. 그리고 브로커리지 수익 쪽으로 키움증권 다음으로 아마 수익성이 좋을 거라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된 그 모멘텀도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슈를 다 담고 있고 최근에 터진 거래량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뭐
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최대로 수혜볼 수 있는 거는 뭐 묻고 따지지 않고 증권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과 스페이스 X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일단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는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단은 계속적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손절선으로 보고 이미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방 노려가시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시면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가 충분히 뒷받침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력을 더 보자.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중첩이 되네요.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시가 잘 가는 게 좋죠? 예,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자, 이쪽은 기회로 바라보고 계시는 의견일까요? 두 분 모두 의견이 긍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ABL 바이오 이슈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ABL 바이오를 보면서 와, 20만 원은 그래도 지켜주네 했었는데 현재 구간 20만 원이 깨져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알테오젠 이후에 또 ABL 바이오가 이런 움직임을 내놔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바이오는 이게 문제야 라는 그 심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금까지 컨센 들어보면은 이거 계약 파기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장비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임상 지연인 거다. 그럼 멀리 보면은 사실 괜찮은 게 맞는데 증시가 막 날아갈 때 그렇다면 무너진 곳 보지 말고 잠시 다른 쪽 가 있을래라고 하는 단기 수급적 차원이라면 저희도 그걸 따라야 될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추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이제 코스닥의 부흥, 자금이 유동성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번에 ABL 바이오가 계약 파기나 취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흘러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망감은 클 수 있어요. 이게 취소나 파기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향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밀리다 보면 마일스톤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일정이 다 같이 밀리는 부분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결과가 그러면 언제 나올 것이고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테오젠 사건 이후에 나왔고 또 HA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보세라니 FDA 그죠. 관련돼서 클래스 2로 분류됨에 따라서 2개월이 아닌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가중된 충격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강하게 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미스가 난 것은 아니기 그죠.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더 딜레이가 됐고 빠르게 뭔가 결과치를 원했던 우리의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좀 스크래치가 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유동성과 자금과 그런 부분들이 더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추후에는 자금 유입에 따른 또 추세 돌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젠 때와 저는 좀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게 좀 부담스럽고 나는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 18%라는 이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네.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필요하실 수 있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제약바이오 긍정이긴 하지만 종목별로 속도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서 3천당 제약에 밀릴 수도 있다.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3천당 제약은 힘을 더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약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는 생각도 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수급 유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쪽이긴 하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당장 HAB와 ABL 바이오는 약간의 너무 내가 비중이 많고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좀 조절에 대한 분위기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의 스크래치는 그렇다면 크게 마음 둘 이유가 없는 거겠네요. 종목의 추세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ABL 바이오랑 우리가 비슷한 군으로 볼 수 있는 ADC 치료제 관련돼서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또 추세가 그죠. 견고하게 이어지는 예. 모습을 봤을 때는 지난번 알테오젠 때는 그냥 다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그 큰 종목 안에서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금 자체는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좀 다른 행보로 갈 수 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뭐 ABL 바이오는 저는 또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빠디 B에 대한 그 플랫폼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앞서서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천당 제약이 현재 코스닥 시총 5위, ABL 바이오가 시총 6위입니다. 그 뒤를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HLB, 케어젠 순으로 있는데요. 상승 방향인 쪽과 하락 방향인 쪽으로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 추세를 보면서 지금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또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판단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바이오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자, 설날을 벌써 기다리게 된다면 중국 소비단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오 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AS 중심으로 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많은 종목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춘절 앞두고 만약에 우리 쪽으로 많이 온다면 인바운드 쪽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피부 미용도 있을 것이며 화장품도 있을 것이며 호텔, 뭐 카지노, 리조트 등등 굉장히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팀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실리콘2를 언급 주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추세가 살아났고 이쪽 단으로서 수급이 다시 모이는 것 같아서요. 현재 구간 그렇다면 더 버프를 받아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이제 춘절 연휴를 맞았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만 한 25만 명 정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따른 이제 반사수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인 입국 무비자 정책. 이게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계속해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중 노선도 지금 97%까지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의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이제 단체 여행이 위주였는데 요즘엔 단체 여행 플러스 20, 30대 개별 여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주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K-뷰티의 이제 플랫폼 업체로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채널 다변화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 그 제품이 유럽과 중동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미국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럽 국가로 이제 퍼지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한 6만 원 단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5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을 안 깨면 된다.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장중엔 상관없고 종가 기준으로만 안 깨면 6만 원 보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적으로는 이제 카지노주들도 꾸준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KL과 파라다이스인데 GKL과 파라다이스 주가 보시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카지노주가 다 안 좋냐? 롯데 관광개발은 좋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롯데 관광개발이 그 제주 드림타워에서 대규모 객실을 보유하다 보니까 GKL이랑 파라다이스 고객을 다 끌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성장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GKL이랑 파라다이스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객실을 좀 늘리고 있어서 아마 이런 효과들이 저점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GKL인데 지금 밸류적으로는 파라다이스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이제 카지노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이렇게 화장품, 카지노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깔끔하게 주셨네요. 실리콘2는 종가상 5일선을 안착하는지 이 여부를 보면서 6만 원까지 대응 전략 열어주셨고요. 파라다이스가 현재 구간에서 또 탑픽으로 여러분께 선택지 주셨습니다. 챙겨보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 이쪽 종목이 좀 궁금해지네요. 미용기기단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파마리서치가 다시 추세를 살리고 가려나 싶었다가
어제 저렇게 56만 1,0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라면 LNC 바이오로 지금 수급이 붙는 건가 싶습니다. LNC 바이오는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윗방향으로 고속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사실 IR 발표 같은 것들 보면은 시장 확대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LNC 바이오가. 그렇다면 이쪽이 조금 더 프레시한 면에서 수급 이동적 성격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파마리서치가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일단 4분기에 유럽 초도 물량이 지금 나갔고 3분기 때 국내 매출이 살짝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지금 3분기부터 확 무비자가 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 매출이 약간 감소한 부분이 3분기 실적 때 보였었고, 이번 4분기 때는 국내 매출이 다시 한번 회복세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서 크게 뭐 서프라이즈의 실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마리서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LNC 바이오 이번에 대표님의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20개국 뭐 진출, 한동안은 일본에서 품절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에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이제 캐파 확장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실적이 더욱더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증명을 지금 해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비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시장 자체가 저는 커지고 수요층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시장에서는 경쟁자의 출현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은 확실하고, 또 LNC 바이오가 워낙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이게 영향력을 좀 크게 끼치지 않았나. 저 LNC 바이오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보유하신 분들은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은 다시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미용기기단의 수급이 붙는 종목은 확실하네요. 챙겨봅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팀장님의 탑픽을 들어볼 텐데요. 유바이오로직스 챙겨주셨네요. 네, 저는 코스닥 시장을 어쨌든 네.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 육성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네.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이 또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동사는 이제 백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콜레라 백신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얼마 전에 그 유니세프에 74억 규모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공급 계약, 그 공공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돈이 뭐 떼이거나 이럴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사의 바닥을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고, 프리미엄 백신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백신, 그다음에 수막구균 백신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서의 침입 성과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하실 수 있겠고, 춘천 제2공장이 완공이 한 5년 됐어요, 된 지가. 근데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2배 확대가 됐는데 지금까지 풀가동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그 개량형 백신이 들어가면서 공장이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을 한 게 살짝 아쉽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12,500원인데 뭐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두터운 가격 14,000원까지 목표가 네. 보겠고요. 손절가 1,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이준 대표님께서는 한스바이오메드를 편입해 주셔서 파마리, LNC, 한스바이오까지 지금 완전 트리플이네요. 네, 일단 비슷한 LNC 바이오랑 좀 그죠? 비슷한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인체 조직 원료 관련된 이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LNC 바이오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메가던 플러스가 중국의 허가를 받고 진출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동종골 이식제 수출이 개시가 됐다. 한 차례 좀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을 넘어섰고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5천억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시장 속에 이제는 수출 개시가 됐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도 스킨 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셀르 DM이라는 그 스킨 부스터인데, 아직까지는 리투오만큼 이제 입에 막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셀르 DM도 한 번 시술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 상방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8% 정도 상승세가 또 갑자기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목표가는 전에 고점인 38,000원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격 라인인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0원 라인대 딱 전고까지 보고 그다음에 추가 전략 받으면 딱 좋겠네요. 한스바이오메드까지 탑픽 받아봤습니다. 양대 시장 여전히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이네요. 여러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